자, 지난 주말을 기준으로 정권이 추미애에 대해서 보호하기로 강공으로 선언을 했어요. 제가 너무 잘했다. 그래서 정권이 그야말로 제대로 죽는 길을 찾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추를 일찍 바꿔버리면 싱거워지죠. 그러지 않습니까? 솔직히 문이 아직도 제가 볼 때 문을 레임덕이 안 와서 안 온 게 아니라, 레임덕이라는 것은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야 오는 겁니다. 상대적인 거죠. 아무리 임기 말이 돼도 공격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리 비리가 많고 정권이 무능해도 그걸 비판하는 사람이 없으면 레임덕이 아니라 임기 말이라도 편안한 거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레임덕이라고 하는 거는 공격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제대로 공격을 할 때 레임덕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극히 지금 별로 없어요. 국민의 짐이 제대로 공격합니까?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문가리가 야당 소원 들어주는 척 하면서 추를 설 바꿔버리고, 또 야당한테 선물 하나 줬으니까 나도 좀 도와주라, 이렇게 너스레를 떨면 이거 어떻게 할 방도도 없어요. 실제 지금 이 정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강공으로 선회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왜 발생하느냐? 한마디로 관성의 법칙이 지금 작용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하던 일을 그대로 가고 싶은, 지속하려는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권력은. 그래서 권력은 내가 하던 거를 그만두고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고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 그게 굉장히 이 권력이 가진 속성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과거에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못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최순실, 정윤회, 사무인방, 문고리 등이 문제가 있어서 그때 일찌감치 그 사람들을 다 바꾸고 정리하고 국정에 혁신을 이렇게 했더라면 탄핵당하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신년 기자회견에서 오랫동안 믿고 의지해온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들을 감쌌어요. 그 결과 그 세 사람이 나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팔아먹었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자 하면, 이 권력이 힘이 있을 때 그래도 자신이 가던 방향을 턴하고 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또 국민 앞에 사과하고, 그래서 공격을 누그러뜨리면서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방법은 굉장히 쉽고, 고수라면 그 길을 택하는 게 훨씬 낫죠. 사과하고 미안하다 쇼하는데 돈 듭니까? 굉장히 싼 게 치는 거예요. 제일 싸게 막는 겁니다. 그런데 권력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그걸 인정을 해? 내가 사과를 해? 절대 못한다. 왜 사과를 해? 내가 그것들이 공격한다고 여기서 빼? 못 빼. 그리고 빼면서 내가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절대 못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은, 특히 지금 문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래서 지금 문을 가만히 보면 자기의 어떤 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아주 스스로 과대망상에 빠지는 아집의 형태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고, 또 경제나 이런 부분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용어 사용을 보면 제대로 파악은커녕 그야말로 현실 구분조차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루이 16세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왕실에 갇혀가지고 이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다 보면 바깥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가, 정말로 감자 하나가 없어서 굶어 죽는가, 이런 걸 모르는 거죠. 지금 문의 어떤 말하는 행동을 보면 경제가 어느 정도의 상황까지 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 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툭 하면 2.5단계니 해서 문 닫아라, 이런 지시들을 그냥 아무런 별 느낌 없이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한국 경제가 회복될 거다, 반등될 거다라는 그런 말을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3분기에 기적 같은 반등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보면 솔직히 저는 문가리가 정상적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10월 초에 나온 7, 8, 9 석 달의 그 결과가 기적 같은 반등을 하게 될 거다. 이제 9월 달도 뭐 한 보름 남았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여름 휴가 때 가서 돈 조금 쓰고 상품권 뿌리면 국민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해서 그 결과 임시공휴일 하루 지정하면 그 결과가 아주 소비가 늘어나서 경제가 성장으로 이렇게 턴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굉장한 비상식에 빠져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비상식에 빠져 있으면 밑에서 정신 차리시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해야 되는데, 엊그제 보면 이 청주까지 내려가서 정현경이한테 임명장 준 부분에 대해 타겟민의가 권위를 낮출수록 형식을 버릴수록 간소화할수록 권위가 더해지고 형식이 공감을 얻으며 의뢰는 감동을 준다. 정현근이 임명장 수용식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겟민이 말이 맞을 수도 있지요. 한두 번 지랄하면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지랄을 하면 그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역겹다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노래도 한두 번 들으면 아름답고 좋지만은 아침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매일 매 순간 같은 노래를 듣는다면 지겨워지겠죠. 그러니까 이미 이들은 국민들한테 이제 수가 상당히 읽혔어요. 이자는 누군가를 돋보이게 하려고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잘 기획된 행사가 누군가를 돋보이게 한다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어요. 뻔한 행사가 감동을 준다, 권위 낮추니 감동 준다고 지가 지한테 자화자찬을 하고 쇼라고 소리 지를 필요가 없다, 이런 말까지 해요. 그러니까 정은경 임명식을 기획한 타겟민한테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해라고 국민의 짐당에 박수영 의원이라는 사람이 지적을 했습니다. 100명쯤 되는 사람이 밀접 접촉한 상태로 있었으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실내에서 50명까지 모일 수 있고 개인 간 거리는 2m이다. 그런데 보통 시민들은 결혼도 50명 이상 못하게 하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가게 손님도 못 받게 하면서 너희는 왜 이렇게 모여가지고 행사하느냐,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걸 갖다가 너무 자주 국민들한테 뻔한 쇼를 하고 뻔한 표현 방식 워딩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어제 정은경이가 무슨 뭐 태풍이 부는 바다의 선장과 선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냥 열심히 하겠다고나 하지 뭔 헛소리 다 하고 있냐, 너도 문가리 닮아가냐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자, 이제 대중들은 이제 이 식상을 넘어서 혐오의 단계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문가리가 지금 이걸 가자 밀어붙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밑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하면 또 거기에 앞서서 그래요, 이번에는 총대를 제가 맬게요, 제가 맬게요, 제가 맬게요. 이번엔 그럼 황희가 매라. 지난번에는 뭐 또 이 딴 사람이 맸으니, 자 이러니까 이제 김종민이가 아니 저도 맬게요, 그럼 님 그 다음에 매라. 이래가지고 총대를 메고 튀어나와갖고 지금 변호를 한다고 별별 소리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 대표가 직접 민원실에 전화를 했겠느냐, 보좌관이 했을 거다 하고 김종민이가 또 튀어나와서 이야기를 했지요. 자, 추미애는 여기에 또 결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이 능력 있는 내 아들을 평창에 통역병을 뽑는데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떨어뜨렸다고. 이제
지를 비호해 주려고 자꾸 그런 말을 하니까 이제 더 간이 커져 가지고 이런 소리를 합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데미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가 이번엔 또 총대를 메고 추미애한테 아부하기 시작합니다. 아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드나 요즘 들어. 공인의 아들이라고 아이는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저는 엄마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준 적이 없다. 국방부 공식 발표를 봤는데 문제 없음이라고 했다. 아픈 걸 핑계로 군 특혜를 받으려면 진작 그렇게 했을 것이다. 초등학교 때 다리가 아프다고 했고 고교 시절에도 아팠고 성장통이라고 생각하고 신경 안 썼다. 아이가 영어 실력이 괜찮죠. 면접을 봤으면 통역병에 뽑혔을 것 같은데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다. 제 아이인 줄 먼저 알아보고 군 내부에서 원래 정상적인 방식을 바꿔서 내 아들을 안 뽑으려고 이 가로 안의 이야기예요. 제비 뽑기를 해서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았다. 정청래 엄마로서 마음고생이 심하실 텐데 힘을 내시라. 자, 이러면서 시종 자신을 아픈 아들한테 관심조차 갖지 못했던 엄마라고 울컥하면서 아들과 제가 그 피해를 입고 있다. 가장 큰 피해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게 능력 있는 내 아들이라는 말을 하고 남의 아들을 양심에 의해서 고발해 나선 현병장은 남의 아들이라고 그야말로 이제 완전히 틀이를 해서 그냥 뒤에 배우가 있다고 죽이려고 하죠. 내 아들은 능력이 있고 남의 아들은 그냥 죽여야 직성이 풀리는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추미애 아들의 지금 가출사 복무 당시 휴가 기대하지 않은 탈영 혐의에 대해 전 보좌관이 이 아들의 부탁을 받고 군부대에 전화했다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전화한 보좌관은 있으니 하나가 총대를 매야 되는데 그 집에는 추미애가 시키지 않고 아들이 보좌관한테 전화해줘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검찰은 이 보좌관의 진술의 진위를 이렇게 확인한 뒤 청탁 위반을 가지고 기소할 것인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시 상급 부대 미 2사단 지원장교 김모 대위가 추 장관의 보좌관인 최 씨로부터 아들 휴가와 관련된 연락을 받았다라고 진술을 했고, 그래서 이 최 씨와 서 씨를 각각 검찰이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 씨가 보좌관 아들 병가 연장과 관련해서 2017년 6월 14일부터 25일까지 최소 3차례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의 전화를 한 거지 청탁 전화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최는 지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대요. 아마 서학서가 추천을 했겠죠. 그래서 아들 서도 최 씨와 전화 사실은 인정하되 위법한 부탁은 한 적 없다 했다는 겁니다. 이미 추는 오랫동안 기득권처럼 살아와가지고 이런 일들을 처리하는 데 익숙해져 있고 이제 권력이 추를 버리면 저들도 피곤해지니까 끌고 가겠다라고 작정을 하니까 뻔뻔하게 능력 있는 내 아이라는 발언을 했어요. 지금 능력 있는 내 아들이라는 이 발언이 아마 문가리의 지지율을 지금 20대 남성 등에서 거의 없애버릴 겁니다.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부모가 능력이 있으면 아들도 그냥 부모 입에 의해서 능력이 있게 됩니다. 솔직히 정상적인 집의 자식으로 보자면 이 문제 억수로 많은 친구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군에 그 귀대를 안 하고 그걸 다리 조금 아픈 걸 가지고 휴가를 23일을 갔나요? 이게 정상입니까? 정말로 이 군대 생활하는데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부모가 제대로 됐으면 죽든 살든 이마 빨리 들어가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 정권이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전부 아부꾼들만 널려 있어서 잘못이 시정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점점 자기들 생각이 옳다고 보고 앞으로만 갈 거예요. 아니다라고 브레이크 거는 사람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여 있고 무는 이미 모든 판단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들이 몰고 가는 방향이 지금 추미애에서 조국 때만큼의 상식도 가지지 못한 채 그때보다 정세가 더 심해진 거예요. 밀고 가자, 밀어붙이자는. 왜? 마음속에 일각의 무의식 속에 초조함이 더 심해졌을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빼면 우리를 달라들어서 죽이려고 할 거야. 절대 양보하면 안 돼. 밑으로 갈수록 더 강하게 가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임기가 점점 작게 남을수록 이 정권은 더 세게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배경에는 우리는 그렇게 해도 박근혜 정부처럼 촛불 들고 우리 끌어내릴 사람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맞을 수 있어요. 뭐 광화문 시청 앞에 집회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 위력으로 끌어내릴 단계까지는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엉뚱한 데서 터져서 이 정권이 자빠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자기들만 모르고 있습니다.